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인터뷰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네,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나갈 때 저는 원래 김 의원님 불자로 알았거든요. 불교 방송에서 진행하셔서 그래서 불자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 청취자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 불자가 아니시라면서요? 아니 뭐 불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또 부처님 앞에 가면 또 불교 그럼요. 신자가 저희는 되고 네 그럼요. 네 경건하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우시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니던 84년도에 네. 그 영세를 받아서 그 본명은 바오로죠. 네네 사도 바오로. 네. 네네. 본당은 어디세요? 의성 본당에 교적이 있어요. 경북 의성. 예. 근데 저희가 대구 의성 지역에도 방송 나갑니다. 우리 교우들이 듣고 계실 텐데요. 반가워하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얼마 전에 좀 됐는데 대구 계산성당 가서 네. 그 신부님을 만나서 주임 신부님께 신부님 제가 그동안에 성당에도 자주 안 나왔는데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롱 신자입니다. 이랬더니 네네. 탁 보시더니 나이롱이 질기다고. 계산성당 질긴 신부야. 질긴 신자니까 걱정 마. 뭐 질긴 나이롱이 어감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롱 신자라고 했더니 상당히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질기게 온다고. 그럼요. 우리 신부님들은 또 뭐 잘 못 나오셔도 네. 나오시면 또 형제로 맞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방송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눴던 얘기가 산티아고 갔다 오셨다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난 6월 16일 날 이제 출국해서 18일부터 걸어서 네. 8월 18일까지요. 두 달이요? 아니 8월 18일 날은 귀국한 날짜고 네네. 7월 18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네네. 이제 그 생트 그 생장 베드포흐 프랑스 생장 베드포흐에서 출발해서 론세스 바이스가 거쳐서 쭉 가면요. 네. 81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걸어가는데요. 저는 처음부터까지 완주했어요. 815km를요. 예. 걸어서. 근데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 가량은 좀 힘들었는데 네네. 이게 우리도 이제 시골 산골에서 자란 촌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촌놈 기질이 다시 나오셨군요. 네. 그보다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걸으면요. 네. 하루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으면 몸이 걷는데 아주 적합하게 바뀌어요. 며칠 만에 그렇게 돼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저는 네. 우리 이제 저 중간에 만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서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최근에도 만나고 네? 하는데. 그래요? 네. 그분들 중에는 뭐 발이 부르트고 힘들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물집 하나 안 잡히고 사뿐사뿐 잘 걸었어요.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 순례잖아요. 뭐 네. 놀러 가신 게 아니고. 네. 왜 순례를 다녀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네네. 대구시장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랬죠. 네. 선거에 떨어지면 이제 할 일이 싹 없어지거든요. 아니 그 변호사 자격증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시잖아요. 뭐 변호사 뭐 법을 잊어먹어가지고 변호사도 네. 잘 못하고 하는데 이 집에 있다니까 네. TV를 보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나와요. 그래 옛날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네네.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저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여튼 프랑스 파리로 가서 출발하더라고요. 네네. 프랑스 파리를 일단 가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고 네. 파리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곧바로 이제 저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니까 이틀 후에 출발하는 파리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네네. 있어요. 그래. 파리로 출발하는 비행기 예약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네. 준비하고 뭐 배낭도 새로 하나 사고 네. 이래가지고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집에 있던 신발 신고 그냥 출발해 갔었어요. 결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대단한 결단을 하셨는데 자 산디아고 때문에 모신 건 아니니까 네. 갔다 와서 소회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 또 뭐 대구시장에 되려고 했던 건 대구 시민들의 삶은 하여튼 일정하게라도 책임지겠다 공직자로서 또 공직자로 살아오신 분 한 사람의 그냥 인간
노로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네, 소회는 어떠셨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출발해서 걷고 목적지까지 걷고 도착해서 오후에 도착해서 씻고 네.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걷고 씻고 자고 네. 빨래 빨고 이게 이제 일상이 계속되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걸음 혼자 가니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생각, 내 생각, 내 가족 생각, 내 뭐 일생의 생각 다 해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했던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했던 것이고 내가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인데 부질없는 일에만 맨날 매달려서 허송세월만 한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가름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살자. 네. 그런 마음에 이 제가 가졌던 이 걱정이나 불안감 또는 뭐 안타까움, 속상함 이게 어느 순간 싹 없어지는 느낌. 경선에서 떨어졌던 패배감도 마찬가지고. 뭐 선거는 네. 이제 선거는 뭐 지나간 거고 네, 네. 그 외의 나머지 네. 인간과의 관계 뭐 내가 용서를 빌고 싶은데 저 어려웠던 일 또는 내가 좀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일, 이 그런 모든 고민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어요. 순례가 주는 일종의 선물이네요. 그렇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 청취자 중에 하영미 님이 우리 딸도 산티아고 다녀왔습니다. 와 대단한 체력입니다. 아무튼 체력도 좋고 또 마음까지도 네. 그 영육 간의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였다. 여름에 아유 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뭐 거창한 이야기는 네.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주 즐거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또 그보다 더 기쁨이 오는 그런 여정이었죠. 뭐 굉장히 긴 시간, 긴 여정이었는데 하여튼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귀국을 하시고 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데 또 한국에 와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다시 쓰레기통으로 막 들어가는 기분이 들고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교황님이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정치는 쓰레기가 아니라 숭고한 행위다. 아주 중요하다. 그건 동의하시니까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초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사람들의 그 삶을 좀 복되게 만드는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고 그 과정은 결국 권력이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획득해야 그 권력의 수단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몰입돼서 평생을 보내다 보니까 권력 투쟁의 그러니까 가치와 수단이 바뀌어버리고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버리고 사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꿈꾸는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하고 꿈꾸는 일이어야 하죠. 그렇게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고 달려들면 이제 현실은 권력을 쟁취해야 그 다음의 그 단계로 나가니까 거기에서 매몰돼서 평생을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4년 의정 활동하면 산티아고 한 번씩 갔다 오면 좋겠네요. 자 잠깐 김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녹음 하나 들어보시고요.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0시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는 거다. 우격다짐이다. 원치 않는 선물이다. 이런 건데요. 끼어 맞추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이번 사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생각이 많을 건데요. 이번에 사면된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또 국정원장 역대 국정원장들 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면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 대다수가 그분들이 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 그 재판에 저도 피고인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저 예.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이셨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저도 같이 오늘 새벽에 사면 대상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전부 네. 역사와 화해하고 역사에 회원을 하는 큰 결단이자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있으셨고 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많은 그 큰 결심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역사와의 그 화해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무슨 좋은 일이겠는가. 그리고 김병수 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큰 소리를 치면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또 그 잔영기 집행을 면제한 몇 달이라도 예, 네. 그런 사면이고 본인이 뭐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복권을 해주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사면 복권의 경우는 이제 재발 방지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본인은 뭐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나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분들은 뭐 더 이상 그 과거의 직위에 또 복귀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김경수 지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국민의 의사 형성의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뉴스의 순위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으로 의사 결정을 방해한 그런 네, 그거로 확정 판결을 그것으로 받았죠. 네. 받은 드루킹 사건인데 사건. 네. 과연 이제 이분이 또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아마 복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판단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큰 의미로 보면 이런 모든 조치가 국민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뭐 큰 조치였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또 언론이 주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네. 이건 문제 아니냐. 근데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확정 판결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사면할 수 있냐. 뭐 다른 분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인데 네네. 판결이 선고유예였어요. 네.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판결이 선고유예인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사실 너 무죄와 다름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아니 무죄는 아닌데 네, 네. 뭐 처벌 죄는 가능성은 네, 뭐 죄는 처벌 필요는 있는데, 없다라는 네, 뭐 의미이고 그렇죠. 네. 그에 대해서 사면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는 처벌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사면한 것은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인가. 물론 이제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를 사면하는 그러니까 김태효 판에. 1차장의 경우에. 네. 근데 이제 통치권이라는 게 이를테면 좀 저함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떨림이랄까 뭐 조심한달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래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그 공직 임용에도 제한이 없거든요. 선고유예는 네네. 예,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래서 지금 공직자죠. 김태효 네, 그래서 1차장. 이제 네. 공직에 임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뭐 사면을 할 정도의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을 왜 공직에 임명했느냐라고 비판을 했다면 그때 이미 설명을 했겠죠. 네네. 또 하나는 8월에는 기업인 위주로 사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새해를 맞아서는 정치인 위주 사면인데 그 법조인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진짜 장발장 같은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범죄도 있고 이런 생계형 범죄라든지 어쩔 수 없는 범죄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진 건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통상 과거에 보면 사면을 할 때 네.
이제 그 정치인 사면 배제 또 뭐 기업인 사면 배제 하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생계형 범죄라고 네네.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부터 아니 음주운전은 안 시작해가지고 하더라도 네. 아니 이제 과거에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뭐 교통법규 위반의 벌점을 뭐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위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또 그런 사례를 사면해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생계형 범죄를 과연 몇 명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김 의원 제가 그냥 제가 약식 명령서를 많이 보는데 네. 이를테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어떤 거냐면 대포통장 관련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판결문이나 약식 명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출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군가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보냈다라고 약식 명령에도 판결문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00만 원, 500만 원, 뭐 700만 원 벌금형을 받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범죄를 경우에요.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부분의 질문.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소위 초범이라든지 네. 그 처벌 가능성이 낮으면 기소유예하거든요. 아니 근데 다 요새는 그냥 자동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고 가담했다면 기소의 결정을 내서 기소하지도 않고 네네. 또 그렇게 기소를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명권을 왜 두느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그 법적인 어떤 안정성과 법적인 절차에 의하더라도 사법권에서 내린 결정의 적정성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좀 시정해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사면권을 행사할 네네. 때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대부분은 네. 과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뭐 생계형 범죄라고 사면하는 것이 결국 음주운전 정가 말소해주고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정가 말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무면허 운전 한번 하면 면허 취소되는 것을 구제해주고 많이 그랬죠. 그랬죠. 몇 백만 명씩 뭐, 해줄 때도 있었죠. 네. 그런 것이 과연 생계형 범죄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송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무인기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인데요. 반론은 지금 뭐 한 8달 됐는데 왜 과거 정부 탓만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예,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도록 그 박근혜 정권 탓만 했죠. 그래서 네네. 뭐 왜 8달이 됐는데 과거 정권 탓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그것도 잘못이죠. 당장 오늘 취임했는데 당장 이 정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군의 대비 태세라든가 군의 군 작전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중에 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부대를 창설한다고 해놓고 네네.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번 그 군의 대비 태세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예,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니 조준 사격을 했는데 그 무인기들은요.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북한에서 내려올 때 좌표를 찍어서 그렇죠. 자기 경로를 갔는데 네. 시내버스 노선도처럼 그냥 다녔는데 그것을 마치지도 못했고 더 나가서 공격하겠다는 공격기는 이륙하자마자 추락해서 또 문제가 되었고요. 뭐 얼마 전에는 북한 미사일 쏜다는데 동해안으로 쏜다는 미사일이 서쪽으로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이런 군의 이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가 필요하죠. 네. 단순히 이미 정권 바뀐 지 8개월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탓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군은 대비 태세를 제대로 해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여권 인사시니까 군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요. 또 때론 격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